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진짜 출마 못할까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뉴스9 시간에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다들 아시는 규정일 텐데 1994년 만들어졌을 때부터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헌재 결정을 보면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하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할 염려가 있고 편파적인 행정을 할 소지가 있다면서 90일 전 사퇴 조항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낸 이 검찰청법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안을 보면요. 검사와 판사의 경우만 사퇴 시한을 1년 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니까 임기가 내년 7월인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만약에 하려면 내년 3월 9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 취지가 어쨌든 공직자의 프리미엄을 갖지 못하도록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거고 그게 헌재 결정을 통해서도 이제 취지가 맞다 이런 결정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판검사에 대해서만 1년 전으로 하니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최강욱 대표 이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한 달 전에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는데 최강욱 대표도 올해 3월 16일에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나서 4.15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날짜를 꽉 채우고 나왔군요. 자,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이 3석이니까 이제 독자적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이 과연 이 법안에 동의할지 그래서 법안이 통과될지 이게 관심이잖아요. 이 법안을 보면 김종민, 김용민, 김남국, 신동근 의원 등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도 민주당이 함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또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또 뜻있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들어봐야 될 텐데 지도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에도 판사 출신인 그 최기상, 이수진 의원이 지난 총선 90일 전에 사퇴를 해서 출마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재 여론조사 1위 후보의 출마를 법으로 막을 경우에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부에서 검토된 적도 없다면서 통과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 검사 출신이죠. 김기현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이다. 국회 입법권이 권력자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 돼버린 현실이라고 비판했고요. 율사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5조가 보장한 공무담임권,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당의 입법 독주가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김정우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군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진짜 출마 못할까의 느낌표는 총리와 장관도 똑같이로 하겠습니다. 그 김기현 의원이 한 말인데요. 판검사에게 1년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보다 영향이 큰 총리나 장차관 그리고 광역단체장의 대선 도전도 2년간 막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판검사의 출마를 1년으로 늘리는 이유 그리고 총리와 장차관의 역할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한 거군요.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에 야단 맞은 탁현민으로 하겠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늘 대통령한테 이제 칭찬만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혼이 났다.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그 탁 비서관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직접 올린 청와대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영상을 보니까 건물 안으로 이동하자고 하니까 이제 그걸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노려보는 듯한 그런 표정이 있긴 한데 야단 맞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 화난 대통령이라고 딱 적혀 있고요. 탁 비서관 본인도 이렇게 야단 맞았다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제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에서 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큰데 그것과도 저 장면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저 현장에서 이제 탁 비서관의 이런 반응은 물론 이제 임대주택 현장에서
관련해서의 대통령 발언을 이제 오독하지 마라 예. 이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탄소 중립 선언 KBS 생중계 때 예. 시도한 그 흑백 화면 연출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제 대통령 연설이 이렇게 지금 나오다시피 흑백으로 생중계가 됐는데요. 예. 그 탄소 중립이란 의도에 맞게 고화질에 비해서 데이터 소모가 적은 흑백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KBS 공영노조가 KBS 역할이 인력 공급 대행 송출 업체로 전락했다. 탁현민 왕 PD 사건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뭐 어찌됐든 청와대 뜻대로 공영방송이 움직였다. 이렇게 해서 노조가 좀 비판을 한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탁 비서관이 즉각 반박을 했는데 예. 청와대 행사 책임자가 행사 연출하고 중계 맡은 KBS가 그 연출한 대로 방송한 게 뭐가 이상하냐 이런 내용인데요. 왕 행정관, 왕 비서관, 이젠 왕 PD까지 삼관왕이라면서 무슨 왕한테 매번 이런 대우를 하는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야단 맞았다 이런 글도 올린 겁니다. 예, 무슨 왕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문에게 야단 맞은 탁현민의 느낌표는 야단은 쇼가 아니길로 하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작은 성과까지 매번 홍보에 활용하다 보니까 어제처럼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때도 책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탁현민 비서관이 이제 홍보기획의 마술사라고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 포장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